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오후 총이치 기공학 실습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2019-0574 홍원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총이치 기공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총이치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이치 기공학이란, 어, 무치약 상태, 이제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상하계 자연치아가 모두 상실된 무치약 상태인 열악한 구강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노인분들에게 상실된 치아와 주위 조직을 인공 대치물로 대체시켜서 어, 저작의 기능과 심미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주는 고철학을 이제 초이치 기공학이라 하고, 다른 말로 이제 완전 틀리 플랜처 또는 전부상의치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총이치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일단 총이치의 제작 과정은 크게 1단계로 나비치 그리고 수지치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나비치란 이제 시적 의치라고도 하는데, 이제 최종 위치인 수지치를 만들기 전에 어, 환자의 교합 관계를 체득하기 위해서 만드는 의치입니다. 총위치입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나비치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틀을 보시면 여기 왼쪽에 나비치는 이제 예비 모형을 제작하고 개인 인상 트레이를 제작하고 작업 모형을 제작한 다음 그 작업 모형으로부터 이제 기초상과 교합제를 올리고 그다음에 교합기를 장착한 다음 인공치를 배열하고 치은을 형성을 하고 뭐 자연 형태의 특성을 묘사한 다음에 이제 환자의 구강 내에 시적을 하고 수정을 함으로써 마무리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이제 총이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환자가 치과에 내원을 하게 됩니다. 내원을 해서 이제 치과 의사한테 이제 진단 및 이제 진료 계획을 치과 의사가 설립을 하게 되는데, 뭐 환자의 구강 내에 뭐 치은 부위나 치조골에 뭐 염증 등이 있거나 한 경우, 아니면 잔존치가 있으면 잔존치를 먼저 발걸을 한 후에 총이치의 제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치약 상태가 무치약 상태인 환자의 구강을 이제 기성 트레이를 통해서 인상을 뜨게 되는데, 네, 이렇게 체득한 인상체를 가지고 예비 모형을 제작합니다. 이제 예비 모형을 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예비 모형을 토대로 또 다시 개인 트레이를 제작을 합니다. 근데 개인 트레이를 왜 제작을 하냐? 이제 사람마다 개개인의 악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데, 이제 기성 트레이는 평균적인 수치로 이제 크기로 이제 시중에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악궁의 크기에 맞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악궁의 크기에 맞게 트레이를 제작을 해야 깊은 보더 부위나 이제 해부학적 그런 부위들을 체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 트레이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 모형에 이제 외형선을 먼저 그려주게 됩니다. 외형선은 왜 설정을 하냐 하면 이제 어, 트레이를 만들 어디 부분까지 트레이를 만들 건지 또는 스페이서를 어디 부분까지 덮을 건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외형선을 설정을 해줍니다. 먼저 외형선 설정은 보더 부위를 먼저 이렇게 보더 부위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보더 부위로부터 2에서 3mm 정도
그러니까 안쪽에 위치한 곳에 균일하게 하- 외형선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이 외형선은 이제 트레이의 외형선으로 이제 트레이가 나중에 외형이 잡혔을 때 딱 이 라인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 안쪽에 또 균일하게 2에서 3m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는데 이 라인은 이제 스페이서 라인입니다. 스페이서를 그 라인에 맞게 제작하기 위해서 미리 그려두는 라인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티슈 스탑을 형성할 위치를 설정을 해줄 건데 양 티슈 스탑이 먼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티슈 스탑이란 이제 레진이 균일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공, 공간을 부여하는 것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티슈 스탑이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가 구강 내에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티슈 스탑을 형성하는 위치는 이제 악의 양쪽 구치부 그리고 악의 양쪽 견치부에 한 변이 5mm 정도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준 후에 이제 스페이서를 먼저 압접을 해줄 건데 이제 스페이서를 압접해주는 이유는 이제 추후에 개인 트레이가 완성된 후에 인상을 체득할 때 인상재가 들어갈 공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스페이서를 압접을 해줍니다. 이제 스페이서로 쓰일 파라핀 왁스를 연화를 시켜서 이제 모형에 부착을 시켜준 후 이제 아까 그려뒀던 스페이서 라인에 맞게 잘라내어 줍니다. 그리고 파라핀 왁스 안을 비춰서 보이는 티슈 스탑 부위를 파내어 줍니다. 이게 티슈 스탑 부위까지 형성을 해 주었다면 이제 레진이 들어가기 전에 레진 분리제를 발라줄 건데 레진 분리제는 이제 왁스에는 바르지 않고 왁스가 덮이지 않은 부위 그리고 티슈 스탑 부위에 레진 분리제를 발라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레진 분리제가 이제 충분히 건조된 후에 이제 레진으로 외형선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때 레진은 이제 뭐 광중암 레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가중암 레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광중암 레진은 말 그대로 특정 빛을 쏴서 중압이 되는 레진입니다. 이 광중암 레진은 특정 빛을 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 빛을 쏘는 기계가 필요하다는 이제 단점이 있고 이제 기계의 비용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는 빛을 쏘기 전까지는 중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충분하다, 여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가중압 레진을 보면은 자가중압 레진은 말 그대로 자가중압 레진인데 스스로 이제 파우더와 리퀴드가 닿는 순간부터 상온에서 스스로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네. 이제 스스로 중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내에 그 외형을 잡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광중압처럼 이제 따로 기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진을 이용해서 외형선을 만들어 주는데 트레이 외형선에 맞게 만들어 준 후 또는 이제 보도 부위까지 덮은 다음에 그러니까 외형을 이제 모형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준 후에 손잡이를 형성해 줍니다. 상악의 경우에는 절지 부분에서 45도 각도의 이제 손잡이를 형성을 해주고 하악의 경우에는 절지 부분에서 90도 각도에서 이제 오리 모양으로 약간 꺾어주는 형태로 형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악은 양쪽 구치부에 보조 핸들을
달아주도록 합니다. 이때 어, 이렇게 이제 외형을 다듬어 준 다음 레진이 중압이 완료가 되면은 모형에 뭐 모형에 약간 외형선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핸드피스를 통해서 뻘을 이용해서 이제 뭐 소대 부분이 너무 덮여 있진 않는지 외형선을 침범하진 않았는지 두께가 한쪽이 너무 두껍거나 하진 않은지 확인하며 이제 외형의 두께와 라인에 맞춰주게 됩니다. 이때 소대를 너무 덮게 되면은 트레이를 인상을 체득을 할 때 환자가 고통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이제 고통을 호소하면은 제대로 된 인상을 체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제 화학의 설소대나 뭐 협소대, 쓴소대 이런 소대 부분을 덮지 않도록 유의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진이 이제 외형까지 모두 다듬어 주었다면 이제 그 트레이 안쪽에 있는 이제 파라핀 왁스를 제거하고 이제 제거한 왁스 제거하고 남은 이제 개인 트레이는 치료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치료실에서 치과 의사가 변연부를 형성을 해줍니다. 이 변연은 왜 형성을 해주느냐? 이제 환자의 더 깊은 부위, 보더 부위에서 좀 더 이렇게 최대한 더 많이 해부학적 부위를 체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을 해준 후에 인상체를 주입하여 환자의 인상을 개인 트레이를 이용하여 뜨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낸 인상체가 이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있는데요. 왼쪽은 상악, 오른쪽은 하악의 인상체가 되겠습니다. 인상체를 이용해서 인상체를 박싱 메소드를 사용하여 이제 작업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박싱 메소드란 무엇이냐? 이제 인상체의 변연폭이 가장 넓은 부위에 비딩 왁스로 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박싱 왁스로 겉을 이렇게 막아줘서 막아준 다음에 경석고를 부어 작업 모형을 얻는 것을 이제 박싱 메소드라고 합니다. 근데 박싱 메소드는 이제 하악 같은 경우에는 설측 부분에 공간이 비게 되는데 그 설측에 비어있는 공간은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막아주고 그 막아주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참고로 왁스 부위에 새게 되면은 이제 재료가 셀 수 있기 때문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잘 막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딩을 할 때 리치가 형성이 되는데 전정폭이 가장 넓은 부위에 리치가 형성이 되어야 이게 모형에 언더컷이 안 생길 수 있고 보더의 두께를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유의해 주도록 합니다. 이제 박싱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있는데 이제 박싱은 모형상의 해부학적 부위와 변형 부위를 이제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고 이제 기저부를 일정하게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저부를 일정하게 얻을 수 있다 보니까 트리밍이라는 단계를 이제 건너뛰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모형에 이제 박싱 메소드를 할 때 경속구를 주입할 때 바이브레이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형이 기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이제 모형을 주입할 때 편리하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 먼저 일단 당연히 왁스들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재료가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상체에 사용된 인상제가 알지네이트 같은 수성 인상제인 경우 박싱 메소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일단 박싱 메소드를 통해서 작업 모형을 오른쪽처럼 얻어낸 다음에 이 얻어낸 모형에
이제 후연폐쇄를 시행을 할 건데, 이제 후연폐쇄란 그 상하의 경우에는 이제 총이치의 특성상 잔존치가 없기 때문에 치조골에서 유지를 얻어야 하는데, 치조골로만 이제 유지를 얻는 것이 이제 유지력에 매우 다른 보철물에 비해서 불리하므로 이제 후연폐쇄가 꼭 필요로 합니다. 이 후연폐쇄가 무엇이냐 하면 작업 모형에 이제 바이브레이팅 라인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파내어서 그 부분에 이제 나중에 이 의치상이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의치를 이제 시적했을 때 좀 더 들어간 의치상의 부위가 더 깊게 맞물리면서 입천장과 접촉이 되면서 이제 음압을 형성시켜서 유지력을 더 얻는 것이 후연 폐쇄를 어,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작업 모형의 후연 폐쇄뿐만 아니라 릴리프와 블록아웃 그리고 네거티브 인덱스도 형성을 해주는데 이제 릴리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릴리프란 이제 공간을 띄워주는 것을 보통 릴리프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뭐 순소대, 순소대, 설소대, 뭐 돌출 부위 같은 그런 부위들은 이제 환자가 너무 꽉 끼면은 고통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이제 그 부분은 왁스를 이용해서 얇게 펴서 어, 릴리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컷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언더컷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제 그 의치를 착용을 할 때 이제 치조골이 많이 다칠 수 있겠죠? 아니면 억지로 낀다 하더라도 이제 뺄 때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언더컷이 있는 부위는 블록아웃을 해줍니다. 블록아웃은 이제 모형에서 언더컷 부위에 왁스를 얇게 발라서 이제 언더컷을 제거해주는 것을 블록아웃이라 합니다. 이제 언더컷을 만약에 그 치조골에 언더컷이 심하면 유지력을 얻기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 언더컷이 심하면 오히려 블록아웃 과정이 늘어남으로써 유지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언더컷이 심하면 오히려 유지력을 얻는데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거티브 인덱스란 먼저 무엇인가? 네거티브 인덱스는 어, 모형의 그러니까 모형 뒷면에 홈을 파내 주어서 나중에 교합기에 재부착할 때 정확한 위치로 유도를 시켜주는 것을 이제 네거티브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 네거티브 인덱스는 어떻게 형성을 하냐? 이제 모형의 얇은 부위에 만약에 네거티브 인덱스를 형성을 하게 될 경우 모형이 파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형의 두꺼운 부위인 치조골 부위에 가능하면 네거티브 인덱스를 형성해 주도록 합니다. 하악의 경우에는 V자 모양으로 이제 양쪽 후후윤기 쪽에 형성을 해주고 그리고 순소대 쪽에 총 3개를 형성을 해주고 상악의 경우에는 라운드 모양으로 치조제 라인을 따라서 형성을 해줍니다. 이때 네거티브 인덱스를 형성을 할 때 언더컷이 언더컷이 있으면은 그 모형을 나중에 마운팅 했을 때 이제 매우 탈부착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제 언더컷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네거티브 인덱스까지 형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기초상을 올릴 차례인데 네, 이제 작업 모형에 이제 기초상을 올릴 차례인데 기초상이란 먼저 무엇인가? 이제 교합 관계
체득하거나 이제 인공치아를 식립할 때 교합상의 이제 안정 그리고 적합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이제 임시 형태의 의치상입니다. 이제 의치상이 뭐 임시로라도 있어야지 이제 교합을 이제 체득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적합성이 당연히 높아야 하고 안정성이 높아야 하고 당연히 쉽게 파절돼서는 안 되는 이런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상에는 이제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뭐 금속으로 그 의치상의 일부분 또는 대부분을 형성하는 것을 이제 금속상으로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금속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레진으로만 형성이 되는 레진 의치상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금속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금속상은 이제 강도가 높아서 이제 파절될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그만큼 얇게 만들 수 있고 따라서 환자가 이물감을 적게 호소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금속상은 이제 수지 부분에 변형이 적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도가 높고 따라서 적합성도 레진 지상에 비해서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상은 점막에 자극이 적어 의치의 조직의 변화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치조골의 흡수 같은 이러한 변화들이 적게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친수성이 없고, 금속에는 친수성이 없고, 그리고 이제 수분에 의한 체적 변화도 이제 없고, 그리고 청소하기도 편해서 위생적이다. 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전도율이 높아, 어, 착용 시에 이제 환자가 이물감을 적게 이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음식을 섭취할 때 미각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악의 경우에는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유지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상악의 경우에는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유지력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수리가 한번 부서지거나 했을 때 수리가 어렵고 그리고 레진을 그래서 첨상하기 이제 어렵고 그리고 이제 만드는 과정에 주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과정이 복잡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레지니치 상의 경우 만드는 과정이 이제 많이 이제 주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간단하고 시간도 적게 들면서 이제 금속상보다 가벼워서 상악의 경우에는 유지력이 금속상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고 뭐 수리가 편하다. 그러니까 의치상이 모두 레진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레진에 조금 손상이 가거나 치조글의 흡수가 있을 때 그냥 레진을 첨가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쉽게 의치상을 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강도가 금속상보다 낮고 그러하기 때문에 충분한 두께를 형성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두께감 때문에 이물감을 환자가 호소를 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열 전도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뭐 음식을 섭취할 때 이제 미각을 조금 덜 느끼게 되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금속상 또는 레진 치상을 이용하여 기초상을 시작한 다음에 그 위에 교합제를 올리게 됩니다. 이 교합제는 맑은 모양의 왁스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데 이 교합제 위에 이제 좀 있다가 치과 의사가 교합 관계를 이제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교합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합제를
치과로 보내주면 치료실에서 환자의 구강 내에 시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얘가 환자의 세 번째 내원이 되겠죠? 그럼 이제 환자 구강 내에 시적을 해보고, 그럼 이제 이걸 다음으로 보면은 그 교합의 높이, 교합의 관계 등을 치과 의사가 확인을 하고 교합제 위에 그러니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교합 기록을 남기고 이제 환자에 맞는 이제 치아, 인공치의 색상, 크기 등을 이제 기록을 남긴 교합제와 같이 기공실로 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럼 기공실에서는 교합 기록이 남은 교합제를 그 교합기에 부착을 하고 요청받은 그 인공치아의 색상, 크기에 맞는 인공치아로 이제 인공치를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공치는 이제 여기 보시는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제 인공치들인데 여기서 이거 색상과 크기를 이제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인공치를 전치부부터 배열할 건데 저는 이제 상악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악법은 이제 상악을 먼저 배열하는 것인데 상악법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상악법은 이제 상악 전체가 이제 심미적인 부분을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가장 잘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악을 먼저 배열하는 상악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악법에서는 이제 상악 전치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중절치, 측절치, 견치를 먼저 1, 2, 3번대로 배열을 하고 그 뒤에 하악 전치인 하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를 1, 2, 3번을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치부를 먼저 배열을 완료가 끝났으면은 이제 구치부를 배열을 할 건데 이제 상악 구치부를 먼저 하게 됩니다. 상악 구치부는 이제 4번, 5번, 6번, 7번 그러니까 순서대로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순으로 상악을 그냥 쭈루룩 배열을 하고 이제 하악을 배열을 할 때는 하악구치는 제1대구치를 먼저 배열합니다. 제1대구치가 가장 기능적인 면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 제1대구치를 먼저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제2소구치, 그 다음에 제2대구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1소구치를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왜 4번부터 그러니까 제1소구치부터 배열을 안 하냐 하면은 제1소구치부터 배열을 할 경우에 전치부의 수평 피계량이 달라서 이제 구치부의 밀착 배열이, 그러니까 밀착 배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능적인, 심미적인 영향력이 적은 4번 치아를 가장 추후에 배열을 하고 가장 중요한 6번 치아를 먼저 배열을 하게 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상악 전치부 1, 2, 3번, 하악 전치부 1, 2, 3번, 그리고 상악 구치부 4, 5, 6, 7번, 그리고 하악 구치부 6, 5, 7, 4번을 배열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열이 완료가 된 위치에서 치은을 형성을 해줄 건데 이제 환자가 만약 이 치은이 형성되지 않은 나비 위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장착을 하게 된다면 이제 밖에서 봤을 때 매우 부자연스럽겠죠. 아무래도 이제 잇몸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이제 진짜 최대한 자연치 같고 비슷할 텐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빼놓은 게 있네요. 그 인공치아를 배열할 때 그 통이치를 해서 인공치아 배열할 때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측성 균형 교합을 맞춰서
배열을 해줘야 하는데 왜 양측성 균형감을 맞춰야 하냐? 이제 총이치 같은 경우는 유지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하악을 전방 운동 또는 측방 운동을 시킬 때 그 치아가 한쪽이 벌어지면서 공간이 뜨는 크리스텐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크리스텐 현상에 의해서 의치의 유지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탈락하기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크리스텐 현상을 보상하기 위해 양측성 균형 교합을 채택을 합니다. 양쪽 구치부가 개폐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양쪽 구치부가 동시에 닿을 수 있게 치아를 배열하는 것을 이제 양측성 균형 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텐 현상을 양측성 균형 교합으로는 모두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을 저작할 때,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 양측성 균형 교합만으로는 이제 치아의 유지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치아 배열 시에 그 치조정, 치조, 치조정, 치조정 간선 법칙을 이용하여 치아를 배열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치아 배열을 완료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치은을 이제 치근 모양에 맞게 자연스럽게 형성을 해주면 나비치의 이제 환자 구강 내에 시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환자의 네 번째 내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환자가 네 번째로 내원을 해서 이제 나비치를 시적을 해보고 시적해본 나비치가 뭐 불편한 곳이 없는지 뭐 소대 부분이 아프다거나 교합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하거나 뭐 그런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다시 수정을 해서 기공소에서 다시 불편한 부분에 맞게 피드백을 하고 만약에 불편한 부분이 없이 이제 그 상태로 수지치를 만들어도 괜찮다 하면은 이제 그 나비치를 그대로 이제 왁스를 이제 레진으로 교환을 해서 수지치를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총이치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수지치의 제작 방법, 제작 과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